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0일 밤 8시 46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에 법대로 한다면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만든 것, 즉 백기투항하도록 만든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 중 하나인 민노총을 일단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의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이 얼마나 힘이 센지, 더구나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은 그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새로운 유형의 법치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치 대통령이야말로 최강의 대통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말 속에는 군사력도 포함이 되고 경찰력도 포함이 되고 검찰의 수사 등등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공권력을 자기의 사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한다면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적 힘이 아니고 생산적 힘이고 건설적 힘이고 법 지키는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힘입니다. 이게 정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의 법치 대통령으로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어떤 좋은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선거 기간 중에 특히 올해죠. 올 초부터 있었던 선거 유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아주 사자후를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뭐 단순한 표 얻기 위한 말장난이겠지 하고 스쳐 지나갔던 사람,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마 요사이 좀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면서 강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새 일어나는 일을 예고한 내용이 많아요. 일종의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은 유세 중 줄기차게 운동권 정치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좌익 운동권 출신들이 시대착오적인 구닥다리 이념에서 깨어나지 못해 반미 친북 굴종하고 패거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나눠 먹고 전문가를 홀대해서 지금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족보 없는 좌파 이론인 소득 주도 성장이 야기한 경제 도탄, 실수일 수 없는 28분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어떤 개념을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진한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그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정치권 주위를 수십 년간 맴돌면서 벼슬 탐하고 자리 탐하고 유착된 업자들하고 끼리끼리 이권 갈라먹는 패거리 집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지난 2월 19일 경북 구미유세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50년 전에 한물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되어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파리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운동권 패거리 집단을 봅니다. 패거리 집단이니까 이권을 갈라먹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문재인, 민노총을 부패 집단으로 봅니다. 2월 27일 경북 포항유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고 한심스러운 짓만 할까요? 이 사람들은 40년, 50년 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이념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자리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고 이권도 자기들하고 유착된 업자들하고 끼리끼리 나눠 먹기 때문에 전문가 이야기 안 듣고 국민 목소리 경청 안 하고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공작과 세뇌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노총 정계를 상대로도 거침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 정권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 전체 임금 노동자의 4%만 대변하는 귀족노조 민노총은 선거 때면 민주당의 전위대가 되어 뛰어다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전위대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과 민노총을 일체로 봅니다. 지난 3월 6일 서울 중구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노조를 자기들 전위대로 세워서 선거운동할 때 보면 하나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주 전면에 나서서 상대당에 대한 마타도부터 시작해 조작해내고 모든 걸 민주당과 함께 작전 짜서 전위대로 띱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몇십 명만 모여도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어떤 목사는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강성노조가 수천 명 시위하는데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이야기 기사에서 보셨어요? 그냥 놔둡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는 결국 민노총 정교조가 먼저였다는 지적을 하니까 그때 정교조는 명예훼손으로 윤석열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2월 17일 경기 성남유세에서 2017년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다 했죠.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정교조만 먼저입니까? 여당 편에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 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민주당과 정교조는 학생들의 학력검정을 반대합니다.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대충 살게 해주면 이게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 민노총을 패거리로 보고 민주당과 일체가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민노총이 어설프게 싸움을 걸었다가 언론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해 가지고 결국 백기투영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가렛 대처처럼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민노총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민노총과 왜 타협이 불가능하냐 하면은 민노총은 지금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문 같은 조선 직업 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란 걸 올려놓았는데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엎자는 겁니다.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타도하자는 겁니다. 그걸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지령받는 민노총 지도부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노총과 국법 사이에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백기투항했다고 해서 또 느슨하게 인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인류 국가로 가는 문턱을 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